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체는 복잡한 시스템이며 그 안에는 종종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의학적 상태가 있습니다. 특이한 증후군에서 희귀질환에 이르기까지 의학계는 가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조차도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20가지 의학적 상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폴란드 증후군은 신체 한쪽에 흉부 근육이 없거나 발육부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한 선천성 질환입니다. 이 상태는 영향을 받는 쪽의 가슴, 어깨, 팔 및 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체적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슴 움직임에 필수적인 대흉근의 흉골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작은 가슴 근육의 저발달과 융합된 손가락 같은 디지털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상으로는 갈비뼈가 짧아지고 지방이 감소하며 영향을 받은 쪽의 가슴과 젖꼭지가 기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증후군은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유전적이거나 세포 분열 중에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자외선 노출이나 임신 중 감염된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태아 발달 과정, 특히 임신 6주에서 7주경에 혈류가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증후군은 3만 명의 신생아 중 약 1명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수치는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19. 아크아진 두드러기는 물과 접촉한 후 피부에 두드러기나 가벼운 발진이 생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이것은 종종 물 알레르기라고도 합니다. 이 질환은 극히 드물며 의학문헌에 기록된 사례는 약 37건에 불과합니다. 아크아진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에 노출된 직후 피부에 가려운 혹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두드러기는 사라지기 전에 30분에서 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물이 유발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물 노출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두드러기의 임상 병력이 포함되며 다른 상태를 배제하기 위해 수질 검사로 확인됩니다. 이 두드러기는 수온이나 온도에 관계없이 물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와 눈, 땀, 심지어 눈물도 포함됩니다. 이 조건은 물의 온도나 산도, 알칼리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모든 종류의 물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8. 이명은 외부 음원 없이 귀나 머리에서 소리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종종 울리는 소음으로 설명되지만 개인은 윙윙거리는 소리, 쉿하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또는 짹짹거리는 소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소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미국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널리 퍼진 상태이며 성인의 10에서 25%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명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명은 가벼운 성가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기저 건강 상태의 증상입니다. 소리는 지속이거나 간헐적일 수 있으며 음량이 다양하여 한쪽 또는 양쪽 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난청은 이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의 감각세포가 악화되어 청력 상실과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감염 또는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귀 손상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명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다양한 관리 전략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테라피, 배경소음 또는 백색 소음 기계를 사용하여 이명 소리를 마스킹합니다. 인지행동치료, 이 심리적 접근 방식은 개인이 이명의 정서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청기는 전반적인 청력을 개선하고 이명에 대한 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17.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장애라고도 알려진 트리코틸로마니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고 싶은 강박적인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 행동은 두피, 눈썹, 속눈썹을 포함한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모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리코틸로마니아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충동이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상태는 심각한 탈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르지 않은 대머리 패치가 생겨 개인의 자신감과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인구의 약 1%에서 2%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종종 아동기나 사춘기에 시작돼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을 포함하여 심각한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배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약 9대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피부를 따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것과 같이 신체 중심의 반복적인 행동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16. 2017년 42세의 브라질 공장 노동자 카를로스 마리오티는 플라스틱 생산 기계와 관련된 산업 사고로 왼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이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의 전환에서 보리스 박사가 이끄는 외과 의사팀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오티의 손을 복부의 주머니에 꿰매는 희귀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손을 복부의 연조직에 묶어 42일 동안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차의 목표는 손이 치유되고 혈류를 회복하는 동시에 추가 부상으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술 후 카를로스는 손 재건을 위한 1년의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복부의 피부와 근육을 사용하여 손등과 허벅지 피부를 재건했고 손바닥을 재건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시술의 결과로 그는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CIP라고도 알려진 통증에 대한 선천적 무감각은 개인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이것은 영향을 받은 개인이 평생 통증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IP는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감각적 지각인 통각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통증 인식 부족은 개인이 부상을 입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CIP가 땀을 흘리지 못하는 한한증과 같은 다른 증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상태는 무한증을 동반한 통증에 대한 선천적 무감각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IP가 있는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땀 분량이 줄어들어 체온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14. 가성구군 증후군은 통제할 수 없는 웃음이나 울음의 에피소드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장애로 상황과 관련하여 종종 부적절하거나 과장됩니다. 이러한 감각적 반응은 개인의 실제 감정과 일치하지 않아 영향을 받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웃음은 일반적으로 기저신경장애나 뇌선성화로 인한 2차적 상태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관련 질환으로는 다발성 경화증, ALS,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웃음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감정 통제를 조절하는 뇌 경로, 특히 감정 표현을 관리하는 뇌 경로의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은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갑작스럽고 빈번한 웃음이나 울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명확한 유발 요인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강렬하고 파괴적일 수 있고 종종 사회적 당혹감이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적 반응과 달리 이러한 에피소드의 강도와 지속 시간은 개인의 기분이나 상황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3. 블라시코의 선은 표피세포가 이동하는 동안 발달 성장 패턴을 나타내는 피부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혈관, 림프 또는 신경구조와 관련이 없지만 대신 발달 중 배아세포의 이동을 따릅니다. 이러한 선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특정 피부질환, 특히 피부 색소 침착을 변화시키는 질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은 복부의 S자형, 등 위쪽의 V자 모양과 팔과 다리를 따라 직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과 복부를 따라 이어지는 가상의 경계인 신체의 정중선을 넘지 않습니다. 블라시코의 선의 개념은 1901년 독일의 피부과 의사 알프레드 블라시코에 의해 처음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이 다른 피부 형태학적 선 및 피부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선이 보이지 않으며 주변 피부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특정 피부 질환으로 인해 피부가 더 두드러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마다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색소 침착이나 질감의 변화가 있는 모자이크증과 같은 조건은 이러한 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12. 사자 얼굴 증후군은 얼굴과 두개골뼈가 과도하게 자라서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기저질환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사자 얼굴 증후군 또는 사자증 환자는 종종 두개 안면 부위에 과도한 뼈 성장을 보여주어 얼굴이 더 넓고 사자와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상악골과 하악골이 두꺼워져 전체적인 얼굴 구조가 변경됩니다.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 의사 에베소의 루푸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는 이 독특한 모양을 일으킨 뼈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사자 얼굴 증후군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의학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제트병, 뼈가 커지고 기형이 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섬유성 이형성증, 정상적인 뼈 대신 흉터 같은 조직이 발달하여 구조적 이상을 유발하는 뼈 질환입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특히 심각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 심각한 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1. 메비우스 증후군은 주로 얼굴 표정과 안구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선천성 신경질환입니다. 이것은 6번째와 7번째 뇌신경의 부재 또는 저발달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측면 안구 운동과 얼굴 표정을 제어합니다. 메비우스 증후군이 있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경험합니다. 안면마비, 미소를 짓거나 찡그리거나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추가 문제, 다른 뇌신경의 침범으로 인한 언어, 식사 및 삼킴 문제를 포함합니다. 메비우스 증후군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태아 발달 과정에서 뇌신경 발달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태는 출생 시에 나타나며 개인마다 심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메비우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종종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굴 표정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표현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잠재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걷는 시체 증후군으로도 알려진 코타르 증후군은 개인이 자신이 죽었거나 신체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희귀한 신경정신질환입니다. 이 증후군은 자신의 존재 또는 신체 부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허무주의적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가 분해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믿음은 압도적인 절망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종종 현실과의 깊은 분리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종종 정신분열증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 인식과 감정 처리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증후군을 앓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9. 모르겔론스 병은 피부에서 나타나거나 튀어나온 여러 가지 색깔의 섬유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피부 밑에서 무언가가 기어가는 느낌을 말하고 상당한 불안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종종 망상 감염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며 환자는 무생물이나 이물질에 감염되었다는 고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피부 아래에 검은색, 흰색, 빨간색 또는 파란색 섬유가 나타나는 것, 피부가 가려운 느낌, 염증이나 병변이 천천히 치유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의학계 내에서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망상장애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모르겔론스에는 심리적 요인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질환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지만 연구 결과는 모르겔론병을 별도의 질병으로 설득력 있게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8. 생선 냄새 증후군 또는 트리메틸아미노증은 신체가 트리메틸아민을 분해하지 못해 생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드문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체내에 TMA가 축적된 후 소변, 땀, 호흡을 통해 배출되어 특유의 비린내를 유발합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일반적으로 효소, 플라빈 함유,
모노옥시게나제 3 또는 FMO3의 결함입니다. 이 효소는 트리메틸아민을 무치 화합물로 대사하는 데 중요합니다. FMO3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효소 생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TMA가 축적되어 특유의 악취를 유발합니다. 생선 냄새 증후군이 있는 개인은 주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지속적인 비린내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냄새는 강도가 다양할 수 있으며 특정 음식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트리메틸아민류증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생선, 달걀, 홍류와 같이 이것을 생성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 같은 식단의 변화는 이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냄새를 줄이기 위한 특정 치료의 이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7. 코르누쿠타늄은 주로 케라틴으로 구성된 피부의 단단하고 뿔 같은 돌출부가 특징인 피부과 질환입니다. 이 독특한 성장은 크기가 다양할 수 있으며 종종 동물의 뿔, 나무 또는 한우를 닮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각질 섬유로 구성된 딱딱한 피부 조직인 각질 상피의 둔덕이며 종종 단단하고 비닐 모양의 돌출부를 형성합니다. 이 질환은 피부 표면의 각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과각화증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돌출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곡선이 생겨 뿔과 같은 모양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뿔은 작고 곡소적일 수 있지만 기저 상태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뿔의 높이는 종종 기부 직경의 절반 이상입니다. 각막 피부는 양성, 전악성 또는 악성일 수 있는 다양한 피부 병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뿔은 두피, 이마, 눈꺼풀, 귀, 코, 입술 및 상지와 같이 태양에 노출된 부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뿔 및 기저부에 관련 병변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용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을 배제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기저 피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뿔의 기저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신경학적 상태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루이스 캐롤의 유명한 캐릭터의 이름을 딴 이 증후군은 그의 이야기에서 묘사된 초현실적인 경험을 포함합니다.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물체나 신체 부위의 크기,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지각의 왜곡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신의 손을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에피소드 중에 시간이 더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증후군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인간 인식의 복잡성과 뇌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종종 저절로 해결됩니다. 5. 다한증은 일반적인 열이나 신체 활동 유발 요인 없이 발생하는 과도한 땀을 특징으로 하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바닥, 발, 겨드랑이 또는 얼굴과 같은 특정 부위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땀을 흘릴 수 있으며 이는 서늘한 온도나 휴식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땀 분비는 불편함과 당혹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한증의 정확한 원인은 종종 불분명합니다. 특정 의학적 상태나 약물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지만 많은 사례가 식별 가능한 이유 없이 발생합니다. 다한증의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신체 검사와 환자의 병력 검토가 포함됩니다. 의사는 과도한 땀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상태를 배제하기 위해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는 전분, 요오드 검사로 요오드를 피부에 도포한 다음 전분을 바르면 땀의 색이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한증이 있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땀샘이 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땀샘은 단순히 더 활동적인 것입니다. 4. 섬유성 이형성증은 정상뼈가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성뼈 질환입니다. 이 비정상 조직은 흉터와 같고 정상뼈와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약해진 부위를 유발하여 골절 및 기형에 더 취약합니다. 섬유질 조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뼈가 부서지기 쉽고 골절되기 쉽습니다.
섬유 조직이 확장됨에 따라 뼈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섬유성 이형성증의 정확한 원인은 태아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돌연 변이는 뼈를 형성하는 세포에 영향을 미쳐 세포가 제대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단단한 뼈 대신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을 생성하게 합니다. 섬유성 이형성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골성 섬유성 이형성증, 가장 흔한 형태로 하나의 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종종 폴리오스토틱 형태에 비해 더 적은 합병증을 나타냅니다. 다발성 섬유성 이형성증, 이 형태는 여러 개의 뼈를 포함하며 기억 및 골절 위험 증가를 포함하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 및 피부 색소 침착 이상과 같은 추가 증상을 포함하는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산소를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없는 헤모글로빈의 한 형태인 메트헤모글로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액 질환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화되어 혈류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일 수 있습니다. 선천성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메트헤모글로빈을 정상 헤모글로빈으로 다시 전환하는 효소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후천성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은 특정 약물, 화학물질 또는 벤조카인과 같은 곡소마취제 같은 환경 요인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청색증, 피로, 숨가쁨 등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 감소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혈액 내 메트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치료에는 메트헤모글로빈을 다시 헤모글로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틸렌 블루의 투여 또는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기타 지원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특히 유전성의 경우 매우 드뭅니다. 시베리아 야쿠트족, 에서베스칸족, 에스키모족, 나바오족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는 이 질환의 빈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심한 경우 다모증은 일반적으로 늑대인간 증후군으로도 알려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신이 두꺼운 털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다모증은 신체의 과도한 모발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의학적 상태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다모증과 다르며 특히 턱과 윗입술과 같은 남성의 모발 패턴과 관련된 부위에서 여성의 과도한 모발 성장을 말합니다. 다모증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번발성 다모증, 이 유형은 몸 전체에 걸쳐 과도한 모발 성장을 수반합니다. 국소적 다모증, 이 유형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국한됩니다. 다모증은 또한 가는 모발, 부드럽고 솜털 같은 모발, 더 두껍고 거친 모발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모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모증의 주요 증상은 개인의 연령, 성별 및 인종의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모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의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모발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공감각은 한 감각 또는 인지 경로의 자극이 다른 감각 또는 인지 경로의 비자발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매혹적인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감각이 있는 개인은 음악을 들을 때 색상을 보거나 특정 단어와 특정 취향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감각이 활성화되면 그것은 무관한 의미에서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소리를 듣는 동시에 특정 모양이나 색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발적 반응은 자동적이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일관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나 숫자를 특정 색상과 연관시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 색상이나 모양과 같은 시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를 경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각은 자동적이고 타고난 생물학적 상태이며 환각이나 은유와 구별됩니다. 가족 내에서 유전되는 것으로 보이며 유전적 요소를 시사하여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많은 예술가와 음악가들은 창작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감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신은 질병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